안녕하십니까, 동해아치입니다.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이 한지역 마늘 심을철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지역 마늘을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은 의성 한지역 마늘 씨앗 종자를 파는 곳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니고 요 중자를 이렇게 구입해 왔는데 크기는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요걸 한 개 한 개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저희들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 하나하나 분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뭐 이 씨앗 종자가 굵은 게 좋죠. 아주 굵은 것보다는 적당한 굵은 게 좋은데, 이 같은 마늘이라 그래도 이 쪼개다 보면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작은 거 빼놓고는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 뭐 굵은 게 요것처럼 이 굵은 게 뭐 나오면 좋은데, 이 마늘 쪽이라는 게 보면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마늘을 이렇게 손질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마늘이 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약간 몰랑몰랑합니다. 몰랑몰랑한 부분을 벗겨 보면은 이렇게 이 곰팡이 비듯이 상했죠. 이런 걸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쪼갤 때 위를 자꾸 쪼개죠. 쪼개다 보면 약간 몰랑몰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늘들은 100% 상한 거니까 쪼개면서 한 번씩 이제 살펴보시고 따로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마늘 손질을 할 때는 이 상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판별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마늘 손질을 할 때는 위에 꼭다리 부분이 있죠. 꼭다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제킵니다. 제키면 약간 틈이 벌어지죠. 벌어진 사이에 손가락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반을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요걸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위를 이제 감각적으로 만져보는 거죠. 만져보면 위가 이제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한 거니까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분리하면서 이 마늘이 아주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도 이제 골라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마늘들은 빼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난해에 심어가지고 제가 올해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 구입한 마늘이나 자가 생산한 마늘이나 이 크기가 거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구입한 마늘 반, 자가 생산한 마늘 반 이렇게 반반씩 심을 예정입니다. 종구로 사용할 마늘을 전부 이렇게 분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낱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요 마늘을 그냥 심어도 되는데, 요 마늘 뿌리 부분에 고자리팔이라든가 응애라든가 흑색 썩은 균핵병 뭐 요런 그 마늘에 독이 되는 그런 병원균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균들을 소독을 안 하고 심게 되면은 마늘이 굉장히 성장이 부진하든가 아니면 고사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먼저 이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소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품을 푼 물에 담가둬 가지고 소독시키는 방법과 약품을 이 종구에 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에 담가 가지고 사용하는 그 침지 소독을 선택할 건데, 침지 소독을 선택하자면은 이게 마늘을 이런 대에 담아야겠죠. 담는데 그냥 담게 되면 마늘이 뜨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양파망, 요런 양파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 놓으면은 아주 전부 물에 잠겨 가지고 소독이 잘 되겠죠. 이렇게 마늘을 침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양파망에 이어가지고 담가 놨습니다. 이 마늘을 그냥 이렇게 담가 놓게 되면은 마늘이 약간 뜨죠. 뜨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무거운 뭐 다른 도구를 하나 얹어 놓으시면 밑에 쑥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침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뜨는 걸 예방해 주셔야지만이 정확히 소독이 다 되겠죠. 그리고 침지 소독을 하고 남은 이 약품 있잖아요. 약품을 다른 데 버리지 마시고 마늘을 심고 난 다음에 마늘밭 위에 뿌려 주시면 또다시 이제 그 소독이 되는 거죠. 이게 하수구나 아니면 다른 데 버리지 마시고 꼭 마늘을 심은 다음에 그 위에 뿌려 주시면은 더 이렇게 토양도 소독이 되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1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늘에 말린 다음에 오늘 이 마늘 심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가마다 마늘을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 고를 타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처럼 유공 비닐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공 비닐에 심을 때도 마늘을 그냥 한 개 한 개 이렇게 꽂으면서 심는 그런 농가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이 아프고 이러니까 동해아찌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까만 데는 이게 쪽파 심는 것이고, 요 빨간데 요게 이제 마늘 심는 것입니다. 이 마늘은 한 7cm 정도 깊이면 되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심으면 딱 맞을 겁니다. 미리 이렇게 빨간 데까지 딱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 데까지 들어가면 딱 7cm입니다. 마늘은 겨울을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야지만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동해를 입고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발화가 늦겠죠. 그래서 이 한 7cm 정도, 요 정도가 딱 맞겠습니다. 마늘 종구를 소독하고 건조시킨 이 종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군형에 넣을 건데,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꽂게 되면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런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요처럼 빨간 표시를 했죠. 표시를 해 가지고 표시에만치만 딱딱 눌러주면 깊이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봄에 싹이 날 때도 일정하게 쫙 올라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 해놓고 요 심는 방법은 마늘 하나 집어 가지고 요 군형에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흙을 덮어주면 마늘 심기가 완료되는데, 이 겨울철에는 추워가지고 마늘 보온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해봤는데 비닐 멀칭을 했는데 하고, 그냥 둔데 하고, 또 하얀 부직포를 씌운데 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 하얀 부직포를 씌운 곳이 마늘 성장 상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마늘 심고 날이 추워지면은 이 하얀 부직포를 덮어 씌워 줄 겁니다. 유공 비닐 안에다가 마늘 종구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요 위에다 흙만 싹 덮어주면 되겠죠. 흙을 덮어줄 때는 이 골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렇게 이 퍼당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골에 있는 흙을 갖다 퍼담으면 배수로도 겸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슬슬 묻어주면 됩니다. 이 군형에 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슬슬 문질러 주면은 이 마늘 심기는 이제 완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늘 심은 곳에다 흙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굉장히 쉽죠. 쉽고, 이제 요걸 다 된 상태에서 겨울에 냉해 피해를 입지 말라고 요 위에다가 이 흰 부직포 있잖아요. 그 흰 부직포만 덮어주면은 이 마늘 작업은 모두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이게 한지형이 있고 난지형이 있죠. 그 난지형은 9월 중순쯤에 심고 한지형은 10월 중순쯤에 심습니다. 저희들은 이 한지형 마늘인데 지금 10월 중순이 돼가지고 지금 심는 겁니다. 이상 동해아찌가 한지형 마늘을 심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